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 하나시티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별다른 공격적인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정광석 대행과 이창근 골키퍼가 모두 인터뷰에서도 집중력과 의지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사실 대전은 상당히 공격적인 압박으로 나가는 편이라서 적극성이 빠지면 힘든 팀이기도 하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론의 부상으로 인해 대신 나온 임덕근도 중간에 부상을 당해 이탈하기도 했다. 이어서 대구는 플레이 자체는 어느 정도 힘이 느껴진다. 대학 무대에서의 경험이 많은 박창현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격이 통할 때와 아닐 때의 갭이 상당히 큰 것이 단점이다. 어린 선수들이 아무래도 템포 조절이나 노련함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문전에서의 침착성에서는 늘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대전의 수비 누수와 의지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실망스럽다. 적어도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가 유리하다고 보이는 게 사실이다. 다만 대구도 공격이 통할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대구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FC 안양 대 충북 청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은 라인을 올려야 잘하는 팀이다. 주포인 김은도 박스 내에서 양형력을 잘 발휘하는 편이고 역습 상황에서의 스프린트가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일단 유병훈 감독도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충북 청주를 상대로 라인을 올리는 것이 좋은 기억으로 이어진 적은 별로 없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상대의 선수비 후 역습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최근 1무 2패를 당하며 안양이 청주 상대로는 상성이 별로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어서 충북 청주는 지난 경기에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랜만에 승리를 따냈다. 다만 오두가 부상을 또 당한 듯한 모습인데 팀의 오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두가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빈공이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여전히 최소 실점을 자랑하는 조직력 자체는 높은 평가를 듣고 있고 앞서 언급했듯이 안양 상대로도 전적은 꽤 좋았던 편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안양이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 경기가 잘 풀렸던 편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충북 청주의 선수비 후 역습 성향에 당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다만 충북 청주 입장에서도 오두가 이탈한 상황에서의 득점력에 대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수비가 상당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일단 제주의 플레이는 어느 정도 수비에 집중을 하는 구성인데 김학범 감독의 체력 훈련이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이탈로에게 의존하는 전개와 부족한 미드필더의 뎁스와 공격력은 매우 아쉬운 상태이기도 하다. 이어서 강원은 상당히 제주를 상대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27득점으로 리그 2위의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제주를 상대로는 이번 해의 첫 매치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다. 물론 강원이 작년까지는 수비에 집중하는 팀이었지만 공격적으로 성과가 뚜렷한 이번 시즌에도 제주를 상대로는 그다지 상성이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기도 하다. 일단 제주의 수비가 체력 훈련으로 인해 꽤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강원도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제주를 공략하기 어려워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족한 미드필더와 공격 뎁스가 제주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강원이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부산 아이파크 대 수원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홈 성적에 대한 기복이 상당한 모습이다. 다만 수원 삼성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박진섭 감독이 상대가 내려앉는 상황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 삼성은 별다른 플랜 B가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염기훈 감독이 경질된 상황이지만 감독 대행이 갑자기 플랜 B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상태다. 부산이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크지만 일단 공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수원 삼성은 염기훈 감독이 사퇴한 가운데 오장은 코치가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원 삼성의 전술적인 무브를 상대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기면의 제공권과 측면 돌파만 어느 정도 제어하면 수원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5연패 기간 동안 이득점만 넣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 삼성이 이 경기에서도 별다른 플랜 B를 가지고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의 공세를 막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된다. 부산이 오히려 라인을 높여서 플레이하는 수원 삼성을 공략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부산 아이파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FC 서울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광주를 상대로는 최근 2연패를 당하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모습이 잦아 지난 대결에서도 광주에게 중원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서울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습관이 있는데 광주는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압박이 어느 정도 헐거운 상황에서는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결정력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어서 광주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마무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도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중원에서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강팀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특히 플랜 A 자체도 중앙의 양측면 수비수들을 배치하는 인버티드 플레이에 가까운 편이라 중앙에서 늘 우위를 잡고 경기를 이어가는 편이기도 하다. 서울이 라인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광주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앞서는 광주가 서울의 중원을 유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아무래도 서울의 기성용과 한승규, 팔로세비치 조합의 플레이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천안시청 대 충남 아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일단 공격적인 전술 덕에 모타가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등 화력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에 있다. 김태환 감독이 선수 구성을 초반부터 바꾸며 조직력을 갖추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수비 조직력은 김태환 감독의 단점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1라운드부터 정석화가 부상을 당해 빠진 이후로는 팀의 밸런스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서 아산은 전술 변화를 예고했다.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수들의 수비적인 부담보다는 공격에서의 활약을 더 중요시했던 팀이다. 하지만 이 전술이 읽혀버리면서 감독이 직접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 듯 보인다. 이제는 공격수들도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점률과 득점력이 같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적도 아산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아산이 수비력을 챙기는 상황이라면 팀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천안의 수비는 늘 불안감이 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어느 정도 드러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이다. 충남 아산 승리를 추천합니다.